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1일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1편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의 첫 번째 종목은 레이저 옵텍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나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부터 가장 큰 이때 거래량을 제외하고 상장 초기를 제외하고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양봉이 들어왔을 때 좋은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도 마이너스 19%, 굉장히 공포의 구간이었지만 19%가 빠지는 것 대비해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수요일 날 고점 26%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빠지면서 살짝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왜냐하면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으로 다시 한번 올라섰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잡혀있던 수평 저항 가격대 12,300원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저점 대비 거의 저점 라인 9,600원에서 13,000원까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쉽게 매수를 접근해야지, 이렇게 위험성을 가지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제가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종목을 보면서 또 생각을 했느냐, 두산 로보틱스라고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 있죠. 요거 잠깐만 차트를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구간이 제가 보기에는 이 구간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급등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상장 이후 최초로 이렇게 가장 큰 거래량과 양봉이 들어왔을 때가 포인트가 됐고, 그리고 하루 이렇게 10% 정도 눌린 상태에서 이 구간을 소화하니까 그대로 상승해버린 모습을 좋게 보여줬었죠. 분명 종목이 다르고 테마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4조 7천억 원, 그리고 상장했을 때는 대략 제 기억에는 한 3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레이저 옵텍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레이저 옵텍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 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유사도는 굉장히 저는 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초기 급등하기 직전의 차트와 비슷하다라는 이런 관점으로서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가 한번 상승 이어가면서 두산 로보틱스처럼 상장했을 때 고가까지 막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요 구간까지, 지금 위치 13,000원인데 2만원까지만 올라가도 엄청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레이저 옵텍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만약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제는 지지라인 올라오고 있는 5일선과 그리고 처음 장대 양봉 올라왔던 종가 가격 12,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12,300원대도 깨지 않는 선에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요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도 굉장히 조정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횡보로서 돌파해냈다. 그리고 횡보 과정에서 좋은 수급이 있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평선 라인 모인 구간, 박스권의 거의 최하단, 이평선의 최하단 121선에부터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때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해주는 마지막 거래일에 좋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윗꼬리 거의 24%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서 요 매물대를 소화했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좋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개인의 수급이 개인의 매수가 조금 더 강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강하긴 했네요. 하지만 이전 수급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는 그래도 우상향의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거래일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전에 고점 저항 라인 때 넘지 못했던 2,700원대 있습니다. 2,700원대까지 눌렸을 때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여부도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이전에 고점 찍었던 포인트는 대략 3,500원이니까 지금 2,900원인데
단기적으로 3,900원까지 채워가면서 크게 돌림을 해주는 요 반등의 추세가 나올 수 있는지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도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죠. 작년 1월부터 거의 만원대에 시작해서 3만원대까지 3배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급등했던 만큼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최바닥권 다시 한번 만원대까지 빠진 상태에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요 구간 저항 라인 때 돌파가 중요했었는데 12,600원을 살짝 돌파하고 바로 이평선 라인 저항 받으면서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눌렸다가 21선, 5일선 61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양봉을 또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바닥권에서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건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거래일에 역시 오랜만에 좋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상승했을 때 이 다음 수평 저항 라인대와 지금 121선이 만나는 요 저항 라인대가 또 중요하게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격대는 대략 15,200원대 정도가 되네요. 15,200원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많이 눌렸던 만큼 단기 급등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조정이 있을 때는 이전에 저항됐던 부분이 이제는 지지가 될 수 있고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3,500원대를 또 이탈하지 않는지와 추가 하락했을 때는 61선 이런 구간들 의미 있던 저항 라인들이 다시 한번 지지가 되는 구간 받아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포인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이런 구간이죠. 한번 네, 보죠. 이것도 작년에 굉장히 저점 2,000원 대비 거의 4,000원까지 2배까지 상승했다가 단기적으로 하락 살짝의 반등 하지만 241선 저항 맞고 계속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었고 이전에 저점 라인 때까지 거의 밀린 상태에서 최근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평선 라인 241선을 제외하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한 번에 돌파해주는 양봉을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상승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매물대 부분을 양봉으로서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장중에는 241선까지 돌파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빠지면서 종가를 241선 아래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는데 다음 거래일에 241선 위에서 시작하면서 윗꼬리를 채워주면서 역시나 이 종목도 많이 눌렸던 만큼 크게 돌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이 종목도 마지막 거래일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는 121선 2,870원대 요 구간이 또 강한 지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락했을 때 지지 구간은 2,870원대 요 구간을 보시고 240원대 241선을 그대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지도 그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그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SK입니다. PSK 홀딩스가 굉장히 최근에 뜨거운 모습 보였는데 PSK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최근에 한번 들었었죠. 그 이유는 횡보의 구간을 오래 가지고 있었고 그 횡보의 구간 동안 좋은 수급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들을 점점 돌파하면서 정배열 상태의 초기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구간에서 살짝의 횡보를 보여주다가 마지막 거래일 10% 급등하면서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좋은 거래량과 여전히 좋은 수급을 동반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상승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 라인이 27,000원대인데 27,000원대에 거의 근접해서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러면 요거 역사적 고점까지 도착을 했을 때는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저항을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갈지 요 부분을 봐야겠지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역사적 고점 라인에 도착하면 적어도 일부는 매도를 한다. 아니 거의 대부분 전량 매도를 하긴 하는데 요 저항 라인대가 강하게 잡혀 있다는 것도 한번 지금 신규 매수로서는 조금은 약간은 쉽게 매수 버튼이 눌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27,000원대까지 도달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27,000원까지 터치한 상태에서 눌리고 분명히 재반등하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27,000원대는 저항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양을 만들면서 급등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네요. 다음은 사마제약입니다. 사마제약도 역시나 포인트는 이평선 라인 5개를 마지막 거래일에 한 번에 돌파해주는 아주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41선 저항 라인 때 요 구간에서 넘지 못하고 저항 구간을 만들다가 쭉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24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요 종목도 좋은 거래량과 좋은 수급을 동반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이 종목 역시도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는 241선이 이번에는 명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241선이 16,600원대 있네요. 지금은 조정 나왔을 때 16,6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아래 구간에 있는 5일선이 쭉 따라 올라오면서 5일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지금 꽤나 오랜 기간 조정, 약간의 횡보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쳤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이 포인트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 또 한번 그려보면 재밌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마지막 거래일에 명확하게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해냈다는 거, 다시 한번 급등의 초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차트 자체가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아래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횡보하는 데서 그대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요 부분 이평선 라인 거의 근처에서 5개가 모인 상태에서 계속 급등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이 충분히 힘을 모은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이 상단인 13,400원대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구간만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는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이 구간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 될 수 있는지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때와 비슷한 차트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시노팩스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렇게 고점 라인대 있지만 과거에 급등하기 전에는 이런 구간들에서 굉장히 이평선 라인들 모여있는 구간에서 급등을 거치면서 횡보를 만들다가 한순간에 돌파되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오 엘리먼트도 지금 그 과정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상승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도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해냈습니다. 요 저항 라인 때 11만 9천원, 거의 12만 원이라 보시면 되는데 12만 원이 단기적으로 저항이 됐던 부분이 있고, 저 PBR의 관련주가 약간 실망감이 나오면서 이제는 하락하는 건가 공포의 구간을 만들었지만, 저는 저 PBR 관련주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죠. 그러니까 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 현대차와 기아가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차도 오르긴 했지만 기아가 더 크게 치고 올라가면서 저항 라인 때 12만 원대를 돌파했으니까 역사적 고점 갱신할 가능성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으니까 1차 파동 조정 후에 2차 파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신고가의 관점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다음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 급락 이후에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나서 갭을 띄운 상태에서 상승했는데 이 갭을 매꾸로 빠지는 게 아니라 갭을 지켜주면서 횡보의 모습, 살짝의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는데,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가 이때 장대 음봉의 요 시초가 가격과 그리고 저항됐던 부분 4,640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결국에는 돌파해내는 모습, 241선도 같이 돌파하는 모습을 좋게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 더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우하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완벽하게 공포의 구간, 저점의 구간을 만든 상태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전에 저항됐던 구간이 다음에는 5,200원대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렸던 부분, 그리고 과거에는 지지도 많이 나왔던 가격대가
5,200원대니까 5,2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와 그 이상의 돌파도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 241선 저항이 굉장히 강했어요. 요 구간에도 241선 맞고 떨어졌고 반등했는데 241선 맞고 떨어졌고 241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공포 구간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이번에는 241선을 돌파하는 캔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공포의 구간을 만들고 반등할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특히나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네요. 수급과 좋은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우상향의 모습을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그대로 보시고, 조정 나왔을 때는 조정 나오더라도 4,640원대를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꼭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